교수님들 진행할까요? 네. 오늘 제가 세 번째 왔죠? 세 번째 왔으면 좀 크게 박수 한번 주시죠. 두 번째 제가 우리 교수님들 뵙고 오늘 세 번째인데요. 두 번째까지 되면서 우리가 같이 소통했다고 좀 도움 되시나요? 낙성을 안 하세요? 그냥 듣고 끝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우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만남이 제목이 뭐죠? 제목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이해입니다.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크리에이터가 다 되어야 되십니다. 네. 이제 우리가 거대한 이 미디어라고 하는 어떤 미디어가 우리 앞에 있었죠? 우리 앞에요. 어마어마한 우리 앞에는 어떤 미디어가 있었죠? 앞에 제가 슬라이드를 조금 이번 우리 교수님들 위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컬러를 불타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미디어의 플랫폼이 예를 들면 유튜브라고 하는 이 방송에 불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불을 꺼야 될까요? 이미 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전소되어지는 상황에 새롭게 다시 재건되어지는 유튜브 방송국에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에 우리 자신의 콘텐츠를 하나 올리려고 했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요? 기존 그 어마어마한 그 레거시 미디어의 교수님들의 콘텐츠를 하나 올리려고 한다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불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콘텐츠만 있다면 자신의 방송국인 유튜브에 이제 언제라도 실시간에 자신의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펼칠 수 있는 새롭게 지금 재건되어지는 이러한 방송이 유튜브다. 거기에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이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나의 콘텐츠의 참신성, 독창성, 지속성만 있다면 이제 불타가고 있는 이 전소되어지고 있는 이 기존 거대한 레거시 미디어를 밀어내고 자신의 콘텐츠로 유튜브 방송을 이제 할 수 있다. 오늘 이 포커싱이 4시간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출발해야 될 포커싱입니다. 오늘 방송 개국하셔야 되죠? 혹시 유튜브 방송 개국하셨나요? 현재. 예, 오늘 어찌됐든 유튜브에 자신의 콘텐츠의 방송국을 개국하지 못한다.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콘텐츠를 누구의 규제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펼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 레거시 미디어에 우전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맥락을 한번 보실 거고요. 교수님들 화면 한번 볼까요? 오늘 4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시간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들의 교실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웃음이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웃어보겠습니다. 같이. 내 교수님의 얼굴에 웃음이 없다. 얘들은 불행합니다.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식력의 세상이 아닌 무한한 상상력은 교수자의 평온한 얼굴과 웃음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이 점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웃지 않으신 교수님 앞에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웃음소리를 그렇게 웃으신가요? 갑자기 교수님들이 앞에서 웃으시면 됩니다. 네.
특히 지각하는 학생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지각하는 학생들 앞에서 박장대소하고 들어가게 하면요. 얘들이 어떻게 돼요? 나름 뛰어왔지만 교수님의 눈초리가 따뜻하고 웃고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다음부터 지각하지 않으려고 엄청 뛰어옵니다. 교수자의 교실. 교수님들이 몇 분 때 들어가는 것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9시 수업에 몇 분에 들어가신가요? 최소한 30분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30분 전에 들어가서 IT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청소가 되어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의 준비부터 교수자의 교육의 혁신의 패러다임이 같이 간다고 합니다.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나는 교실에 9시 수업에 몇 분쯤 들어가는지 9시에 들어가서 출석 5분 부르고 컴퓨터 접속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10분 지나갑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지 아니면 20, 30분 전에 들어가서 다 연결해 놓고 9시부터 본 수업에 들어가시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컴퓨터 안 써도요.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얘들을 어서 와라고 맞이하면 우리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지금 들어온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금 들어와서 우리 교수님들 앉아 계시는데 연결하고 책 펴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그리 기분 좋아하실 분 없을 겁니다. 저는 모든 특강 저 수업 1시간 전에 도착합니다. 거의. 이렇게 해서 유튜브 노래 틀어놓고요. 애들 어서 와라 라고 하는 부분 들어와서 교수님이 준비되어 있고요. 교수님 얼굴이 웃음이 좀 있다면 우리 애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그 시간에 펼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 번만 웃어보실까요? 웃음도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출퇴근할 때 이 영상을 많이 들고 다닙니다. 아침에 듣고 학교 가면요 5, 6번 계속 웃고 가다 보면 뭔가 연구실에 도착하면 나름 기분이 좋아지고요. 하루에 피로함도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는 길에 계속 듣고 가면 집에 가서도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해봤는데요. 외국 부모님들의 자녀의 웃음 자제라진다라고 하죠. 교실에서의 교수님의 모습이 온화하고 웃음이 많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는 미디어 세대와 유튜브 세대의 개념 정리가 조금 이루어지는 주소 같습니다. 자, 오늘 레거시 미디어와 유튜브 미디어, 미디어 세대, 유튜브 세대, 유튜브와 유튜브의 생명체라고 할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생명체라고 표시를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튜브가 말 그대로 생명체입니다. 어디로 진화되어지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앞에 레거시 미디어를 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커싱으로 간단히 한번 더 살펴보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오늘 교수님들 나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국에 교수님의 제일 중요한 지식의 콘텐츠 하나씩 둘씩 올리다 보면 방송국이 굉장히 좋은 방송국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자신의 방송국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교수님들의 브랜드요. 나의 브랜드의 방송국에 나의 브랜드. 나의 퍼스널 브랜드는 지금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시는 부분 쪽에 브랜드명이 소셜에 올라가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나의 브랜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교수님 브랜드명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혹시 지으신다면.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실명 말고요, 나의 브랜드명이요. 중요한 세상입니다. 특히 거기에 우리 학생들도 브랜드명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학생들도 다 유튜브 세대에 와 있는데요. 내 자녀들의 또는 내 학생들의 브랜드명도 방송국에 개국해줘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 애들의 이 유튜브의 시장을 어떻게 열어주실 거냐 이겁니다. 오늘 교수님의 방송국 개국과 함께 유튜브라고 하는 이 생명체가 도대체 어떤 생물인지 한번 펼쳐 해부를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예. 레거시 미디어 잠깐 보실까요? 예.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레거시 미디어. 예. 홀로 불타고 있죠? 이제 모든 방송국이 자체 광고비로는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방송국을 다 유튜브 라이브러리로 연결해 놓고 거기에서 구독자 수와 구독자와 조회수로 광고비를 유튜브에서 가져가고 있는 이 레거시 미디어 불타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닐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뉴 미디어 유튜브요. 아까 생명체라고 했죠? 네. 어디로 지금 잘 재건되어 있는데 오늘 교수님의 방송국도 잘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네. 네. 레거시 미디어가 이렇게 됐었죠?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레거시 미디어가 이제 우리 앞에는 유튜브에 불타고 있다. 네.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요? 제가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려본다면 저의 콘텐츠를 레거시 미디어 쪽에 한번 오픈해 보려고 많이 시도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문대학 교수라고 하는 눈초리에 치기공학과 교수라고 하는 눈초리에 감히 레거시 미디어의 콘텐츠라든지 칼럼을 올리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5, 6년 전부터 레거시 쪽에는 포기하고요. 저의 자체 브랜드명으로 이제 소셜 미디어에 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레거시 미디어 쪽에 관계자들이 저에게 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좀 전에 봤던 레거시 미디어는 어마어마한 방송국의 체제가 필요하지만 지금 유튜브 미디어는 뭐죠? 네. 제가 오늘 스마트폰이고요. 네, 제가 들고 있는 게 뭐죠? 네, 이거죠, 이거요. 교수님. 이런 장비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조명과 마이크와 쓰고 있지 않는 교수님의 스마트폰. 이거 하나로 유튜브에 라이브러리로 연결해 놓고 콘텐츠 얘기하는 즉시 생방이 되어지는 이러한 것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가 불타고 있다 이겁니다. 네, 그러지 않을까요? 이것도 오늘 제가 직접 연결해서 라이브로 비치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생방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전 방송국에서 감히 이러한 간략 간소한 이 체제로는 방송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네. 네. 오늘 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미디어 교수님들 뭐만 필요할까요? 일단 제가 장비 쪽에 얘기를 할 텐데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조명, 그리고 마이크 하나면 언제 어디서 어느 곳이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의 콘텐츠를 생방으로 또는 녹화로 또는 비공개로 유튜브에 쌀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이 부분은 교수님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왜 제가 오늘 잠깐 이 강의 자료를 만들어 온 이유는요. 교수님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학생들에게도 비교과에서나 또는 교수님의 핵심 전공 부분에서 유튜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여러 개 조금 요약을 해왔어요. 레거시 미디어 뭐죠? 예. 오늘 영상을 제가 찍은다 하더라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면 내일 오픈될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콘텐츠 관계자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콘텐츠 마음대로 편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저의 웹캠이 저를 보고 있죠. 지금 우측에 세우는 웹캠은 저만 찍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오후에 집에 도착해서 즉시 편집해서 유튜브에 내보내는 거예요. 네. 레거시 미디어와 너무 차이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레거시 미디어는 유튜브는 뭐죠? 짧은 시청, 대부분의 모바일에서 시청하기 때문에 10분, 최고 20분 이상은 길게 해주면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짧게 이제 콘텐츠를 1, 2분, 3, 4분. 요즘 유튜브의 광고가 몇 초였어요? 6초입니다, 6초. 예, 기존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봤던 광고의 콘텐츠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틀립니다. 예, 이런 식으로 레거시 미디어와 유튜브 미디어. 특히 중요한 게 뭘까요? 콘텐츠에 대해서는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지만 유튜브는 뭐죠? 교수님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내가 콘텐츠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유튜브의 AI가 알고리즘으로 이분은 이런 콘텐츠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우측에 계속 유사한 콘텐츠를 옆에 붙여줘야 안 붙여줘요? 선택이 틀립니다. 유튜브의 시청 콘텐츠를 누가 선택해 준다고요? 자신이 주로 보는 콘텐츠 유형을 AI가 우측에 계속적으로 볼 수 있게끔. 왜 그렇죠? 유튜브는 광고 회사지 않습니까? 상업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콘텐츠 시청하면 나갈 수 없게끔 알고리즘이 계속적으로 이 사람의 콘텐츠의 이 부분에 맞춤으로 우측에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교수님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들고 있는 저의 레이저 포인트 괜찮은가요? 네. 이제 레이저 포인트 하나만으로도요. 뻘겋게 불 나오는 거 가져가 다니지 마시고요. 네. 이제 좀 바꾸자고요. 네. 이 학생들 잘 안 보이고요. 아까 포커싱 해주면 훨씬 입체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고요. 자, 어느 것이 내 것이고 어느 것이 유튜브일까요? 예, 우리 요즘에 교수님들 집에 가정에 거실에 다 앉아서 이렇게 모습으로 미디어 보시고 계신가요? 아마 어머님 한 분만 거실에서 독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자녀들은 다 각자 방에 가서 유튜브에 콘텐츠를 보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 않나요? 예, 어르신들만 어디 앉으세요? 거실에 앉으세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고 유튜브는 뭐죠? 지금 뭐 하고 있죠? 잠을 자면서도 ASMR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이 빠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유튜브에서 제공해 주고 있고요. 이런 빠스럭거리는 소리만으로도 유튜브에서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유튜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레거시 미디어와 유튜브 미디어. 네. 잠깐 구분되시나요? 네. 오늘 조금 이렇게 예부를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교시는 네. 레거시 미디어와 유튜브 미디어. 시청자의 사고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하는 말씀이 뭘까요? 레거시 미디어는 공익방송의 규칙에 따르기 때문에 아무리 유해한 콘텐츠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 콘텐츠는 뭐죠? 규제해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규제 검열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유해한 콘텐츠의 노출이 어린이들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모가 유튜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유튜브의 콘텐츠를 올바르게 시청할 수 있게끔 교육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미디어와 유튜브를 알아야 되는 이유. 자, 처음에 뭐였죠? 이야기했어요. 서로요. 이야기에서 문자를 주고받았고요. 이미지를 주고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죠?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영상의 소통에서 왔다가 이제는
생물학적이라고 하는 유튜브까지 와 있습니다. 흐름이 이렇게 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소통이 뭐라고요? 영상과 유튜브가 같은 맥으로 가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다 이겁니다. 이제 소통이 뭐라고요? 영상입니다. 영상. 그러면 영상이 소통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영상은 교수님들이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영상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포커싱입니다. 이제 말을 하지를 못하면 남하고의 소통이 안 되듯이 소통의 기본이 영상인데 이 영상을 주도적으로 콘텐츠에 편집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이 유튜브 세상에 소통하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합니다. 교수님들은 어느 세대인가요? 스스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교수님들은 어느 세대인가요? 베이비붐 세대. 여기에 이주민하고 유목민을 제가 다루는데요. 이주민은 뭘까요?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지금 이주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지금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이민을 가보세요. 한국의 문화에서 갑자기 미국 문화로 넘어가서 굉장히 혼재된 상황에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듯이 우리 디지털 이주민이 뭐죠? 베이비붐 세대의 아날로그에서의 삶에서 지금 디지털 혁명의 세상으로 넘어와 있는 이런 베이비붐 세대의 어려움. 그래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근데 유목민은 뭐죠? 유목민은요. 어떠한 집단화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따라가면서 사는 무리들이죠. 그러면 뭐죠? 유목민은 이미 디지털 유목민으로서 어떠한 콘텐츠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세대다 이 말이에요. 그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Y세대. 그 다음에 Z세대가 뭐죠? 24세 미만. 24세 미만은 뭐죠? 태어날 때부터 유튜브 언어보다 말을 배우는 것보다 유튜브를 먼저 접한 애들이에요. 이러한 Z세대가 우리 교실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주민으로 이러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게서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Z세대와의 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여기 조금 더 가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어느 세대인가?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애들이 무슨 세대죠? 제우축의 Z세대, 24세 미만. 이미 대학에 뭐죠? 유목민의 애들이 들어와 있어요. 디지털이 얘들의 환경이에요. 디지털이 얘들의 삶의 환경이에요. 그러듯이 이제 세대별의 특성, 베이비붐, X세대, Y세대, Z세대.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제 계속적으로 Z세대가 삶의 중축으로 오고 있죠? 근데 이 베이비붐 세대에서 나는 디지털 귀찮아. 확보할 수 있지만 삶이 이미 디지털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삶을 어느 정도 영위하시려고 한다면 어찌됐든 디지털 문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베이비붐, 인구 보모요. 미디어 세대와 XZ세대. Z세대가 뭐죠? 자유자재로 디지털에서 활동하고요. X세대, Y세대, Z세대. 말보다 먼저 배운 유튜브, 우린 가투부 대국에 산다. 이 앞전에 제가 와서 한번 보여드렸죠? 영상 한번 보여드렸나요? 스마트하게 태어난 아이들이요. 안 보여드렸나요? 안 보여드렸어요? 네,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Z세대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화면 한번 볼까요? 이거 안 보여드렸나요?
어린애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Z세대. 제가 스마트하다고 붙여봤는데요. 이 Z세대 이제 10달 동안 고생하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어머니 아버에 이별해야 되죠. 여기에 탯줄을 어떻게 돼요? 의료진의 탯줄이 세팅이 돼야 되는데 자신의 의료진의 스마트폰을 뺏어서 검색하고 자신이 커트하고 그리고 태어남을 인증샷 하나 하고요. 그리고 출생신고 후에 주민등록신고가 아닌 SNS 계정 취득 하나 하고 로그인 하고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요? 구글 맵을 통해서 집으로 가는 이러한 세대가 Z세대다 이겁니다. Z세대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 Z세대와 교실에서 같이 만나고 있는데요. 교수님들이 스마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유튜브 이용 실태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제 뭐가 되죠? 10대가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이 뭐죠? 다 유튜브예요. 근데 올해 와서 갑자기 50대 이상이 유튜브 시청률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알았어요. 근데 이 유튜브가 지금 사회에 좌표에 많은 것이 문제점이 나오죠. 사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양분화돼 있습니다. 생각해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니어들까지도 이제 10대를 제치고 유튜브가 손에 모바일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이 뭘까요? 우리 교수님들 콘텐츠 조금 생각하시고 앞으로 유튜브에 콘텐츠 올리다 보면 나름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가 확장되지 않을까요? Z세대. 이미 뭐죠? 자신의 삶을 영상의 브이로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기를 써서죠. 일기가 아니고 뭐죠? 영상으로 이미 유튜브에 하루하루의 삶에 또는 친구들과의 소통도 영상으로 주고받는다고 하는 거죠. Z세대, 다음은 유튜브 세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가언일까요? Z세대 다음에 유튜브 세대라고 저 하나 더 통칭한다면 괜찮을까요? 이제는 유튜브 세대에 이제 연령의 증가가 넓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모든 이 MCN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로벌 회사들이 다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우리는 제품을 하나 사려고 하면 블로그나 회사의 홈페이지 가서 검색해 봤는데요. 이제는 누구나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하면 유튜브에 와서 검색에 사용 후기까지 영상으로 제공되어지는 이러한 부분으로 콘텐츠가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부도 유튜브로. Y세대, Z세대. 이런 겁니다. 유튜브 채널이 없으면 일상이 지루할까요? 교수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유튜브가 없다면 괜찮을까요? 유튜브 안 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유튜브 안 보시면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앞으로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어찌됐든 이 많은 SNS 채널 중에 이제 유튜브가 모든 채널을 밀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유튜브로 통한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유튜브가 절대적이죠. 이렇게. 이것은 강의 자료집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 신청 콘텐츠는 뭘까요?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정보.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최근 1개월 내 유튜브 영상을 이용한 경험이 거의 증가 추세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레거시 미디어에 불에 타고 있다. 너무 틀린 얘기 아니죠? 네. 제품 구매 시 누구 조언을 더 믿을까요? 여기에 사용 후기 영상을 올리신 분들. 네. 이래서 모든 광고가 다 유튜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나요? 요즘 유튜브에 관련 뉴스를 보면 시니어들이 유튜브에 콘텐츠를 만들려고 있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니어들이. 왜 그럴까요? 세상에 살면서의 다양한 경험의 콘텐츠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콘텐츠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만 있다면 유튜브 채널에 대두하고 싶다는 분들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우리 교수층은 뭐죠? 최고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 최고의 콘텐츠에서의 우리 교수님들 한번 해보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넘어가고요. 여기 잠깐 볼까요? Y세대와 Z세대 굉장한 차이들이에요. 휴식 방법. 우리 밀레니엄, 저는 베이비붐으로서 휴식한다는 어디 여행을 가서 어디 좋은 호텔에 좀 누워있고 싶은데 요즘 Z세대들의 휴식이 어디죠?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방에서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요. 꼼짝도 안 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다 휴식을 취한 애들이 Z세대라고 합니다. 네. 사고, 모임 양상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휴식 방법 차이. 네. 여기부터 참 재밌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네. 뭐죠? 우리는 어딘가에 장소에 가서 좀 머물고 싶어 하고 수영도 하고 싶고요. 근데 우리 애들은 뭐죠? 자기 방에 앉아서 ASMR 이런 소리로도 휴식을 취하는 애들이. 자, 나머지 보시고요. 이제 한번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유튜브에서 요즘 나오는 참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죠? 무슨 얘기가 나오죠? 지구의 평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면설을 믿나요? 네, 근데 유튜브에 이런 가짜 콘텐츠가 이제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유튜브 리터러시 교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어처구니 없는 정보, 특히 한국의 지금 이 사고의 양극화 참으로 걱정되는데요. 이런 범위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얘 유튜브가 또 위험할까요? 여기 잠깐 보십시오. 하루 9만 개를 삭제해도 누구나 하나 규제하지 않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루에 사람이 삭제할 수 없고 AI가 삭제한다 그래도 그렇게 방대하게 올라오는 콘텐츠를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방비하게 시청되는 범위 우리 교수자의 콘텐츠의 안내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좋은 안내요. 네, 보십시오. 네. 총기 낭인사 모든 방법이 여기에 꾸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키즈 유튜브 쪽에서 돈을 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유튜브 리터러시 교육을 펼치고 있는데요. 얘들의 학대적인 부분, 과연 에테크라고 하죠. 에테크요. 얘들을 앞세워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 같지만 얘들의 노동 착취에서 그 이익을 어른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 얘들 초상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우리 애들이 나이 먹어서 어머니, 아버지 왜 내 얼굴이 여기 나와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이제 이러한 모든 범위의 초상권의 얘들의 인권까지도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유튜브 세대의 교수자로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 마무리입니다. 유튜브는 단순 플랫폼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뵐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물학적인 플랫폼이라 했죠? 어디로 진화할 줄 모르는 이 플랫폼에 우리는 나름 교수자로서 유튜브를 알고 유튜브에 대한 안내도 잘 하고요. 얘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려고 한다면 랜드는 온라인 방송국의 이 1대 이것도 잘 안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이해되신가요? 특히 저는 유튜브에서 영상 시청할 때요. 그냥 시청하는 것이 아니고 시그릿 모드에서 시청합니다. 예. 시그릿 모드에서 보면 알고리즘이 유튜브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우측에 신종훈 교수가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내 채널에서 유튜브를 막 보면 이런 쪽을 좋아하나 보다 하고 내 채널 들어가는 순간 우측에 다 붙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내가 시청할 수밖에 없는 유튜브지만 나의 콘텐츠의 선호도를 알고리즘에서 잡아내지 못하도록 시그널 모드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밑에 잠깐 보실까요? 요것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죠? 유튜브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10대에게 퍼스트 스크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이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눈에 접하는 게 유튜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튜브에 자신의 생각의 범위를 다 뺏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입니다. 뭐죠? 유튜브는 살아있는 생명체인데요. 11월 14일에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이제 당신이 올린 콘텐츠 혹시 아동용 건지 아닌지, 내 콘텐츠에 아동용인지 아니면 아동용의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콘텐츠에 얘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시켜서 업로드에 내가 책임을 지라고 유튜브에서 메일이 왔어요. 이제 업로드할 때 공개 여부를 따라서 자신의 콘텐츠에 아동용의 콘텐츠인지 아닌지 아니면 여기에 크리에이터가 어린애들로 들어와 있는지를 반드시 출처를 밝혀서 업로드하라고 하는 이제 유아 쪽에 키즈 쪽에 인권과 키즈 쪽에 좋지 않은 콘텐츠를 조금 유튜브가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수님 나름 잠깐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흐름에서 불타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새롭게 지금 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 이 미디어를 잠깐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충분히 비교가 될까요? 네. 이 맥락으로 이제 2교시, 3교시 유튜브 개국하는 쪽으로 단계별로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쉴 텐데요. 혹시 아직 교수님들 구글 자신의 크롬, 구글 로그인 안 되신 교수님들은 10분 쉬는 동안에 로그인 하시고요. 잠깐 차 한잔 하시고 이제 2교시부터는 본격적인 유튜브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